그러면은 지금 어떤 분이 그러면 자기가 현찰을 갖고 기다리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겠대요. 네. 어떡할까요? 그거 근데 이 두 가지 측면, 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옆에서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박사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제가 흉내를 내보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생활 기반을 잠을 못 잘 정도로 흔드는 이상한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막 집을 팔고 현금을 만들고 언제 집 이렇게 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그 집에서 살고 그럼요. 네. 일단 저는 일상은 유지시키고 그럼요. 그 다음에 투자지. 네. 어떻게 사람이 일상을 흔들면서 투자를 그럼요. 하겠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쫓겨서 더 망하죠. 그럼요. 그죠? 네. 쫓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네, 게 네. 첫 번째로 그렇게 장기로 보고 투자하셔라. 장기, 큰 이게 중요한 것 패턴에서 같아요. 개인은 큰 그게 패턴. 훨씬 더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맞아요. 네. 어. 두 번째는 절대로 빚낸 돈으로 투자하지 마셔라. 또 뭐가 됐건. 그렇죠. 긴급한 돈으로는 하지 마셔라. 아하.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고 전략적 투자이기 때문에 네, 네. 의사결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적더라도 물론 종잣돈이 많으면 네, 좋겠지만 종잣돈이 적더라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막 처분해가지고 마련하는 것은 안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네. 마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님 벌써 이제 문을 딱 열어주셨는데 네. 투자에 대한 질문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시죠.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함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외환에 네. 대해서도 먼저 물어봐 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달러나 엔화나 이런 다른 나라 돈을 사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지 물으셨습니다. 네. 제가 뭐 이번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전 책에 네. 이제 그 외환 투자에 대해서 달러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인사이트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달러 투자에 대해서 외환 투자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추천해드린 기간은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2015년, 16년이에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적게는 기준금리 인상할 때마다 네, 그것을 네, 앞뒤 전후로 해서 대략 한 3개월 기간으로 해서 아하. 적게는 한 4, 50원, 많게는 80원에서 100원, 120원까지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요.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달러 투자를 사고 팔고 하는 달러 투자가 괜찮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는 제가 권해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시간이 가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응성이 높아지고 아하.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취하거나 혹은 이제 하반기 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변동성도 그때보다는 적고요. 그쵸.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도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게 뭐 오른다 내린다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하. 조금 가능하면 네. 달러 투자는 좀 이렇게 피하면 그러니까 어허. 지금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인은 뭐 수십억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죠. 10원으로 예, 20원 그렇게 올라서는 해가지고는 뭐 네. 가격 차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괜히 잘못하면 돈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외환 투자에 대해서 권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 만약에 한국이 금융위기가 예를 들면 터지게 되면 네. 보통은 한국의 특성상 자본의 어떤 그 유출입이라든지 자본시장의 구조상 대체적으로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일시적으로 제가 이제 책에 쓴 것처럼 한 1,400, 1,500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지금 1160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아, 일시적으로. 예, 외환위기 때는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거의 그 2,000원 예, 달했었어요. 예. 그래서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기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없는 돈으로 마음 빚없는 편한 돈이야지. 돈으로 그냥 조금씩 지금 낮을 집 때 팔아서 이런 거 하지 그렇죠. 말고. 예, 그래서 사놓으시고 그때를 기다려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금융위기가 오거나 혹은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조정이 한번 오거든요. 네, 네, 혹은 네. 중국의 금융위기가 오거나 이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네. 외환 가격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국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낮을 때 차곡차곡 그냥 모아놓으신 정도는 괜찮지만 네. 달러를
1년에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개인들한테는 적정한 시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뭔가 이렇게 빚을 내서 대출을 얻어서 사는 거 일단은 올해 그럼요.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하시는 게 정리해드릴게 안 해야 되고 달러 무슨 뭐 그 거기에 대해서 환차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거기 전문가가 돼갖고 막 그렇죠. 수십억이 왔다 뺐다 네, 할 거 아니면 그것도 좀 아닌 거다. 예, 그죠? 예. 하지 네. 마십시오. 그러면 할 게 없네. 그냥 밥만 먹어요 그럼? 일단은 책이나 읽고 있을까요 밥 먹고? 일단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일반인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기 그리고 투자. 큰 흐름의 변동을 네. 봐야 되니까 그게 오기 전까지는 네. 그냥 저는 답답하시죠. 이제 뭘 네. 투자할까? 그럼 아무것도 투자할 게 없거든요. 저는 그게 그죠.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무것도 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자본을 축적하셔라. 그냥 이렇게 책이나 읽고 그냥 네. 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아니, 근데 저는요, 네. 그 돈을 못 벌 땐 지식을 버는 게 최고의 투자고 자산 확대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중요해요. 대표님 말씀대로 음. 지금은 현찰, 자본을 계속 모아라. 아하. 얼마든지 간에. 그게 종잣돈이거든요. 조금 좀 아껴 쓰고 모으고 그렇죠. 그래야 아껴 쓰고 되네. 모으고. 아껴.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해라. 왜냐하면 큰 기회가 와도 아하.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렇죠.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게 사실은 지금 준비예요. 아, 예. 그래서 큰 기회가 와도 네. 종잣돈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있는 지식이 없으면 없고, 그 기회는 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종잣돈은 우리가 잘 모으고 있을 테니까 네네. 교수님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금융 센서티브를 높이고 스마트하게 내가 한 몇 년을 지나려면 어떤 습관이 있어야 돼요. 뭐 뉴스를 늘 본다든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요. 어디서 막 뉴스 터지고 그러면 야 뭐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찾아봐요. 그러니까 늘 뭐 센서티브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네네. 금융에 대한. 그래서 늘 놓치는 거죠.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일반인들 가장 쉬운 것은요. 습관 몇 개만 알려주세요. 네, 꾸준하게 신문이든 뉴스를 보시는 거예요. 아 금융 관련. 네,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균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세상은 네, 이렇게 늘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같아서 이게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람도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고 바람길이 있고 물길이 있고 돈의 움직임의 길이 있고 다 그래요. 돈길이 그래서 있고. 그 움직임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냐를 이해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그치. 그러나 그게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는 거는 네. 늘 꾸준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이게 흐름이 보여요. 길이. 아. 이렇게 지금 흐르는구나. 지금 오르구나, 내리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런데 교수님은 다 살펴보시겠네요. 맨날 그렇죠. 그게 늘 일이네. 보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아예 직업으로 돼 있는 사람이고 아. 일반인도 그래서 뉴스나 신문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 근데 만약에 아. 꾸준히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길이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보면 네네. 꾸준히 안 본 사람은 이때 보고 이때 봐요. 아하,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흐름이나 다른 쪽으로 갔다 왔던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늘 거기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하. 그러면- 판단도 잘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거기 있을 거라고 잘못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아. 그래서 늘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럼 첫 번째 봐라. 예, 진실성 있게 꾸준히 봐라. 보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뉴스건 금융 관련한 걸 계속 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 아. 꾸준히라는 것은 네. 뭐 예를 들면은 여유가 되시면 매일 단위로 매일 단위로 보는 게 매일, 좋고요. 오케이.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일주일 단위로.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흐름은 잘 지켜보고 있으면 이 흐름의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방향들을 아하.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느낄 예, 수 예.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균질성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30cm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 30cm가 1cm고 뭐 미국은 인치를 쓰고 막 이러는데 네. 그 센치라는 거를 왜 센치인가요? 그게 10cm라는 게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쵸. 똑같이 쓰자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거를
1cm라고 했으면 센치가 되는 거고 1cm를 이렇게 이걸로 1cm를 잡았으면 그냥 1cm가 된 그렇죠. 거예요. 우리끼리 정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1cm가 맞냐 이게 1cm가 맞냐는 아무런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아하. 중요한 건 네. 1cm면 사회적 합의로 전부 다 이게 1cm라고 했으면 전부 다 1cm로 이해하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역할이 뭐냐면 자예요. 뭘 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얼마짜리 길이야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균질함이에요. 아하. 그래서 내가 하루 단위로 보든지 네. 일주일 단위로 보든지 그게 균일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 그 자 같은 게 만들어져서 어허. 얘가 지금 몇 센치짜리 얼마나 앞으로 갔는지 아. 어느 흐름으로 갔는지 지금 위에서 그렇지. 내려온 건지 아래서 올라오는 건지를 자기가 네.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균질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아하. 그래서 매일 보시든지 네.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는 계속해서 보시든지 아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신문을 막 읽고 뉴스를 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그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뭐 부동산, 주식, 뭐 아니면은 뭐 외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가장 정해서 큰 거고요. 그 아하.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내가 투자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아하. 네. 네. 예를 들면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부채가 지금 그러면 그것만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걸 계속 봐야죠. 그렇죠. 가계부채만. 그렇죠. 계속.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가 늘었는지 지금 느는 건지 그게 이제 뭐냐면 거꾸로 보면 유동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가격은 유동성이 확장하느냐, 유동성이 줄어드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대표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지만 이제 미스키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어떤 어떤 버블 붕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특정한 자산의 가격이 붕괴되기 전에 오는 신호가 그 전에 오는 신호가 뭐냐면 가격이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오르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네. 그럼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거기에 투자금이 몰리는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상승 속도가 줄죠.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상승하니까 계속 상승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멈추겠지. 그렇죠. 나도 이제 감았어. 네. 그래서 그 전에 오는 신호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해서 집중해서 보셔라. 네. 물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가격에 뭐가 도움이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그렇죠. 경제 관련 책들을 그렇죠. 좀 읽으면서 재밌겠네요. 그것도. 예, 예. 그러면 또 뭐 예를 들면 자산 시장에서 특별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 중요한 게 살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돈이고 돈은 가격과 연관이 돼요. 돈이 네. 막 몰리면 가격이 뛴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거래가 되느냐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자예요. 네. 살 사람과 팔 사람. 특별히 아. 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살 사람의 숫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경제적용으로 바꾸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좀 더 좁히면 핵심 인구예요. 어허. 핵심 경제 인구죠.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얼마가 지금 느느냐 주느냐라는 것들을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그 숫자가 나올 때마다. 네네네네. 혹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간다면 네. 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도 조금 깊게 들어간다면 네. 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들은 집을 살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집은 거래는 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가격은 그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사느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역량과 연결돼 있죠. 네,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느냐. 그들의 일자리가 생기느냐 더 많이. 그렇죠. 더 생기느냐 혹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느냐 뭐 이런 흐름을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량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조금 공부를 하셔서 차라리 그런 지표들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님 얘기도 듣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지표를 꾸준히 아까 말씀하신 균질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내 집 하나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까가 궁금하다면 나름 그런 식으로 몇 년간 공부를 해야지 가끔씩 지나가다가 언뜻 1년 만에 전문가 말 듣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언뜻 보면 어떤 집값이 막 이유 없이 뛰기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 집도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는 그쵸.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아하. 양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보면 큰 틀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이 특별하게 확 뛴다라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하.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이지만 네. 특정한 세력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격을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요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네. 인위적으로 돈을 그쪽에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가격을 막 띄우는 거예요. 아. 혹은 공급자 측면에서 안 파는 거죠. 가격을 거기서 올릴 수도 있죠. 왜냐면 호가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내가 올리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뭐 저기에서 가격이 막 뛰는 집을 산다고 하면 왜 뛰는지를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해서 사시면 되고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팔 때도 파셔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 부분들은 얼마든지 개인들이 네.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사실 어렵지 않은 수준이에요. 물론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더 쉬워요? 쉬워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중간고사보다 쉬운 네. 경제 공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어려워서 네.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는 네. 그냥 은행에 저금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그냥 그게 낫고요. 왜냐하면 내 자산이 단순히 뭐 이게 몇만 원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수천만 원 혹은 내 은퇴 후에 자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앞으로 3, 40년 혹은 평생을 걸고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가치가 만약 그게 힘드시다면 저는 차라리 가장 안전하게 은행에서 넣어서 원금을 계속 보존하시는 게 네. 낫다. 왜냐하면 투자는 분명하거든요. 아하. 지금은 전체적인 대세 상승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공부를 네. 안 해도 네. 돈을 벌어요. 아하. 네. 쉽게 해서 주식시장이 막 뜰 때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네. 그냥 내가 공부 안 하고 어떤 주식이든 사도 다 뛰어요. 이럴 때는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네. 부동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그렇죠. 했으면 1980년대 아하.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두 번째. 네. 그럴 때는 어떤 집을 사도 다 뛰어요. 아하.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는 한국은 그런 시기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해야 내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힘드신 분들은 지금은 차라리 원금을 잘 보존하시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네. 그렇지만 공부하면 분명히 충분한 대가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진짜 공부하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게 뭐 투자냐, 투기냐, 뭐 이러면서 무조건 투자하는 행위,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닌 것이, 그러면 안 돼요.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네. 공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나만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살고, 네. 집도 있어야 살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고 살 수는 없고, 또 당한다기보다도 또 이렇게 늘 무서워하면서 살 수는 그럼요. 없잖아요. 네. 좀 알고 현명하게 그렇죠. 네. 살아야 되니까.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왜 투자가 중요하냐? 네, 그러면 이제 네. 투자를 뭐 안 하겠다라는 분들인데 그것도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 이제는 100세 시대고 네. 50세에서 은퇴를 해서 자식의 도움 없이 50년을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은퇴 이후에는 자기가 아무리 일을 구해도 내가 은퇴 직전에 월급을 받았던 것의 3분의 1, 네.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인생을 4, 50년을 자식의 도움 없이 살려면 내가 20대부터 은퇴 전까지 한 30년 동안 번 돈을 번 돈, 잘 해놓은 그렇죠. 돈을. 그것을 아하. 현명한 금융 투자, 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금융 지식을 가지고 하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에 50년의 삶을 절대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지금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한국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럴 때는 네. 사실 투자적 요소에서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집에 가면 지금도 가온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주식 투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근데 지금은 한국의 투자 시장이 그럴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계고 네, 또 네.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네.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50대 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자산을 100세까지 잘 그럼요. 끌고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망하면 진짜 상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나이 들면 네.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도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네. 제가 싫어하거든요.